Manners make it dog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부터 저는 좀 새로운 포맷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개별 사료, 브랜드 분석도 되게 좋지만 실제로 어떤 게 좋을지 영상 보면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비교 특집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비교해봐야 뭐가 좋고 나쁜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 비교 특집으로 첫 번째 바로 강아지 퍼피 사료를 기획해봤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기준으로 브랜드 10개를 선정했는데요. 바로 오리젠, 나우, 레이캐닌, 웰츠, 아투, 피쉬보독, 아미오, A&F, 내추럴 밸런스, 토우 이상 10개입니다. 오늘은 이 10개 브랜드의 퍼피 사료를 저 반의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재료, 영양성분, 브랜드, 정보층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총 10개의 기준으로 분석을 할 건데요. 이 10개 기준을 가장 많이 통과한 사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각 브랜드별로 제가 클립을 달아놨으니까 브랜드 사료 확인하시고 마지막 비교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보실까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할 때 필요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총 3개의 파트로 또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 1이 주재료고요. 파트 2는 영양소입니다. 마지막 파트 3는 브랜드 정보. 이렇게 총 3개의 파트고요. 이 파트 중에 파트 1에는 총 3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3가지 기준 중 바로 첫 번째가 육류 함유량입니다. 퍼피 사료이기 때문에 육류 비율 정말 중요해요. 좋은 고기 속에 좋은 아미노산이 많고 아무래도 이게 성장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사료 속에 육류가 50% 이상 있어야 합격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아무래도 퍼피 시기에는 위나 장이 덜 발달해서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이 꼭 필요합니다. 유산균이 사료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합격입니다. 세 번째, 주의 성분입니다. 이건 반해가 경고하는 주의 성분이 하나도 없으면 합격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자, 이렇게 3개의 기준에 따라 파트 1 주재료가 있고요. 이제 파트 2 영양소 기준을 보겠습니다. 파트 2 영양소의 첫 번째는 AFCO 퍼피 기준 충족입니다. 이 AFCO 영양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지켜야 해요. 이건 꼭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불합격이겠죠. 둘째, 단백질이 30% 이상 있어야 합니다. 퍼피 때는 한참 이 골격과 근육이 성장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성장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 30%는 드라이 매터, 즉 수분을 제거한 실제 영양소 기준으로 보며 30% 이하는 불합격입니다. 셋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그 항염증 효과, 그리고 피부 모질 개선 등 기능이 매우 좋고 꼭 살아갈 때 필요한 성분이 있어요. 그중 EPA, DHA가 필수인데요. 1kg 기준 사료를 보니까 대략 0.2% 정도 EPA와 DHA가 들어가 있으면 얼추 하루 급여량하고 좀 맞더군요. 그래서 0.2% 이하는 불합격입니다. 또한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최소 2.6대 1의 비율을 보여야 해요. 이 비율이 역전이 되거나 즉 오메가3가 더 많이 들어있거나 1대1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불합격입니다. 넷째, 기능성 첨가제예요. 이거 이제 관절 건강에 좋은 글루코사민 컨드로이틴, 눈에 좋은 성분 루테인 같은 기능성 첨가제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들어있으면 당연히 합격이겠죠? 자, 이렇게 파트 2 영양소까지 총 7개 기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3가지 기준, 바로 파트 3 브랜드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자체 공장 여부예요. 자체 공장이 아니고 OEM 공장인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원재료도 차이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공장이 있으면 합격입니다. 둘째, 면역 히스토리입니다. 사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최소한 이 사료를 10년 동안 꾸준히 급여줄 때 아이들이 별 탈이 안 나야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최소 10년 동안 유지가 됐는지, 그래서 이미 10년 동안 유지가 됐다면 합격이고 그 이하 역사가 좀 짧으면 바로 불합격입니다. 셋째, 리콜 플러스 이슈 여부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사료 리콜과 문제 있던 여부, 이슈 여부를 봅니다. 아무래도 리콜 많고 이슈가 가득하면 좋지 않은 건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브랜드에서 3가지 기준을 봤고요. 다 합쳐보면 총 10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10가지 기준에 맞게 각 사료 브랜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리진부터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사료 바로 캐나다에서 온 금사료, 다이아몬드 사료라 하기도 하죠. 바로 오리젠입니다. 오리젠은 챔피언스 펫푸드가 만드는 워낙 유명하죠. 그 유명한 오리젠 퍼피 스몰 브리드를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주제로부터 볼게요. 첫째, 육류. 오, 85대 15 유명하죠. 85% 이상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합격. 두 번째, 유산균. 안트로코커스 페시움 유산균이 들어있네요. 합격입니다. 셋째, 주의성분. 이 오리젠은 반의 주의성분 중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합격. 오리젠은 파트 1은 가볍게 다 합격했네요. 자, 파트 2 영양소 봅시다. 자, 첫째, AFCO 충족 여부인데요. 이 AFCO 기준과 제가 비교했을 때 전부 다 충족됩니다. 합격. 두 번째, 단백질 30% 이상입니다. 이게 드라이매트 기준으로 오리젠 퍼피는 무려 43%입니다. 오, 엄청 고단백이죠. 당연히 합격. 세 번째, 오메가3 함유량 플러스 오메가 비율인데요. DHA와 EPA 함유량이 0.6% 이상, 오메가6와 3 비율도 3대 1로 좋습니다. 합격. 네 번째, 기타 영양소입니다. 글루코사민, 컨드로이틴 2700mg이나 들어있네요. 합격. 와우, 현재까지 7개 전부 다 합격이에요. 대단하네요, 오리젠. 자, 마지막 브랜드 볼게요. 파트 3. 첫째, 자체 공장 여부인데요. 캐나다, 미국에 자체 공장이 있습니다. 합격. 두 번째, 연역입니다. 오리젠 2007년에 공식 런칭했어요. 10년 훌쩍 지났네요. 합격. 뭐죠? 다 합격인데. 세 번째, 리콜 플러스 이슈입니다. 아, 오리젠이 5년이나 리콜은 없으나 최근 2018년 4월 중금속 관련된 이슈가 생겼죠. 안타깝게도 불합격입니다. 오, 그래도 10개 기준 중 첫 번째 오리젠이 무려 9개 합격이네요. 와, 오리젠 좋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나우 스몰 브리드 퍼피를 보겠습니다. 이 나우라는 사료는 캐나다에서 왔고 같은 자매 브랜드로 고아 게더가 있죠. 또한 이 나우는 눈물 사료로 유명한데 사실 눈물 사료라는 건 없긴 하죠. 뭐 anyway, 나우에 대해서 봅시다. 자, 파트 1 주제로부터 볼게요. 첫째, 고기 함량 50% 이상인데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50% 넘는답니다. 합격. 두 번째,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있네요. 합격. 세 번째, 주의성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주의성분이 보이네요. 합격. 뭐 천연향, 인상, 칼슘 등 주의성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저희 반의 웹에서 나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자, 파트 1에서는 2개 통과했어요. 이제 파트 2 영양 보겠습니다. 첫째, AFCO 기준입니다. 확인 결과 전부 다 충족합니다. 합격. 두 번째, 단백질 30% 이상입니다. 딱 맞아요. 드라이매트 기준으로 아슬아슬 31% 합격입니다. 세 번째, 오메가3 함유량 플러스 오메가 비율인데요. DHA가 0.09%만 나와 있고 나머지 공개된 게 없어요. 비율도 모르겠습니다. 합격. 네 번째, 기타 영양소입니다. 별도로 기능성 보조제는 사료 속에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합격입니다. 현재까지 7개 중 4개 합격했네요. 이제 라스트 마지막으로 볼까요? 파트 3 브랜드입니다. 자체 공장 여부인데요. 이 나우 페큐리안 자체 공장 없어요. OEM입니다. 합격. 연역입니다. 나우는 1992년 이후에 런칭했죠. 이 10년 이상 됐습니다. 합격. 리콜 플러스 이슈입니다. 나우 확인 결과 5년 이내 리콜할 이슈 없습니다. 합격. 최종 결과 나우는 10개 중 6개 기준을 통과했네요. 축하합니다. 자, 세 번째 브랜드 바로 프랑스의 로얄 캐닌입니다. 어찌 보면 참 말도 많고 주변 인식도 좀 참 안 좋은데요. 과연 실제로 이렇게 분석하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로얄 캐닌 미니 인도어 퍼피를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주제로부터 볼게요. 첫째, 육류 50% 이상. 안타깝게도 이게 육류 비율이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전화해도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맞게요. 두 번째, 유산균입니다. FOS, 프락톨리고당, 각종 효모 같은 유산균이 보이네요. 할게요. 셋째, 주의성분. 알 수 없는 좀 보존제와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렇게이죠. 이거 자세한 거는 저희 바늘 웹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로얄 캐닌은 파트 1에서 주제로 해서 한 가지 일단 기준 통과했습니다. 자, 파트 2 영양소 보겠습니다. 첫째, AFCO 기준 충족 여부. 로얄 캐닌은 정말 100% 충족합니다. 와, 최고예요. 합격. 두 번째, 단백질 30% 이상. 아쉽게도 드라이매트 기준으로 28.7%예요. 아슬한데 어쨌든 합격입니다. 세 번째, 오메가3엔 오메가 비율. 이게 EPA와 DHA가 합쳐서 0.2% 이상이고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도 5대1 정도로 적당합니다. 합격.
이제 넷째, 기타 기능성 첨가제인데요. 루테인이 2% 이상 들어가 있네요. 합격입니다. 현재까지 로열 캐니는 총 7가지 기준 중에 총 4가지 기준 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3 브랜드를 볼까요? 첫 번째, 자체 공장 여부. 로열 캐니는 자체 공장이 정말 많아요. 참고로 한국 로열 캐니는 프랑스에서 만듭니다. 합격. 두 번째, 연역. 로열 캐니는 1968년에 런칭했습니다. 당연히 합격이죠. 세 번째, 리콜 앤 이슈 여부. 최근 5년 이내 로열 캐니는 리콜과 이슈 사항이 없어요. 네, 당연히 합격입니다. 파트 3는 만점입니다. 최종적으로 로열 캐니는 10개 기준 중에 7개가 합격했어요. 사람들 인식에 비해 결과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브랜드, 바로 국내 브랜드죠. 대한사료와 이리온 동물병원이 만든, 짐작하시나요? 바로 웰치입니다. 네, 웰치 저는 음료수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같이 보시죠. 자, 파트 1 주제로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고기 함량. 얘도 웰치 80대 20이네요. 80%가 육류. 합격입니다. 두 번째,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있네요. 합격. 세 번째, 주의 성분. 주의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합니다. 합격. 현재까지 파트 1 전부 다 합격입니다. 자, 이제 파트 2 영양소 볼게요. 첫 번째, AFCO 기준 충족 여부. 전부 다 충족합니다. 이 레시피 진짜 잘 짰어요. 가볍게 할게요. 두 번째, 단백질 30% 이상. DN 기준, 드라이매트 기준 40%입니다. 웰치도 진짜 고단백 사료예요. 합격. 세 번째, 오메가3 함유량과 오메가 비율인데요. DH, EPA 함유량이 0.6% 이상이고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6대 1입니다. 딱 좋죠? 적당합니다. 합격. 네 번째, 기타 기능성 첨가제인데요. 아쉽게도 다른 기능성 성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합격.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3 브랜드 볼까요? 자체 공장 여부, 대한사료 공장 있죠? 합격. 사료회사 연역. 아쉽게도 웰치는 2016년에 런칭했어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셋째, 리콜 앤 이슈입니다. 역사가 이제 3년차라 솔직히 판단하기 곤란한데 별다른 사고가 없기 때문에 50%만 합격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최종적으로 파트 1, 2, 3 웰치 합쳐보면 전 7.5개 기준에 합격했습니다. 국산 사료 웰치 좋네요. 다섯 번째, 이거는 영국에서 바다 건너 물 건너 산 건너 온 사료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유명하고 많이들 드시죠? 바로 아투입니다. 육류 비율이 높아서 또 유명한 사료이기도 하죠. 오늘은 아투 중에 아투 연어 퍼피를 보겠습니다. 파트 1 주제로부터 볼까요? 첫 번째, 고기 함량 50% 이상, 연어 함유량이 80%가 넘습니다. 완전 연어 사료죠. 합격. 두 번째, 유산균인데요.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있네요. 합격입니다. 셋째, 주의 성분. 안타깝게도 황산구리, 아슬란산, 나트륨, 미네랄에서 주의 성분이 보이네요. 불합격입니다. 이 주의 성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저희 반의 웹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현재까지 파트 1 중 2개 합격했습니다. 자, 파트 2 영양소 볼까요? 첫 번째, AFCO 기준 충족. AFCO 기준 다 충족합니다. 합격. 두 번째, 단백질 이제 30% 이상. 이 드라이 매터 기준으로 38%입니다. 얘도 좀 고단백이에요. 합격. 세 번째, 오메가3 함유량과 오메가 비율이 있는데요. DHA가 0.93%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역전됐어요. 최소 못해도 1대1은 되어 하는데 거의 역으로 1대2 정도를 보입니다. 불합격이죠. 혹시나 이거 아투 연어 급여하신다면 오메가6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오메가3가 많아서. 그래서 이게 풍부한 달걀이나 견과류를 토핑해서 같이 주는 걸 전 진짜 추천드립니다. 넷째, 기타 기능성 첨가제, 별도로 뭔가 넣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이진 않습니다. 불합격. 현재까지 아투는 총 4개 합격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라스트, 마지막 파트 3 브랜드 볼게요. 첫 번째, 자체 공장 여부. 이건 확인이 안 돼요. 어디서 생산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연락해도 회신도 안 옵니다. 불합격. 두 번째, 사료회사의 연역입니다. 아투가 2010년 이후에 런칭했어요. 10년 이상이 안 됐죠. 불합격. 세 번째, 리콜 플러스 이슈입니다. 아투는 이게 리콜이 현재까지 없어요. 현재까지 없는데 이 연어 생선 자체가 대서양 쪽에서 나오는 연어라서 중금속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생선 사료는 다 이렇게 중금속 이슈가 존재해요. 그래서 반만 합격입니다. 그래서 아투는 최종적으로 10개 기준 중에 4.5개 통과했습니다. 반타작하기 힘드네요. 자, 여러분 5개 브랜드 맞습니다. 지구 반바퀴 돌았죠? 자, 이제 6번째
또 다른 반바퀴 돌아야죠.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여섯 번째는 또 다른 유럽에서 온 사료인데요. 얘는 바로 생선으로만 사료를 만듭니다. 제가 리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피쉬포독입니다. 이름부터 진짜 뭐 생선 사료인데요. 오늘은 피쉬포독 슈페리어 퍼피로 보겠습니다. 파트 1 주제를부터 보죠. 고기 함량, 첫 번째 고기 함량 연어가 59% 연어네요. 합격입니다. 두 번째 유산균 효모 추출물이 있네요. 보입니다. 유산균 있네요. 합격. 세 번째 주의성분 오 피쉬포독 슈페리어 주의성분 안 보여요. 합격. 현재까지 파트 1 전부 다 합격입니다. 자, 그럼 파트 2 여행서 볼게요. 첫 번째 AFCO 기준 충족 여부. 이게 사이트에서 정보가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 다 충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만 0.5만 합격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30% 이상 드라이매트 기준으로 딱 30%입니다. 턱걸이 합격입니다. 셋째 오메가3 함유량과 오메가 비율인데요. 이게 뭔가 좀 안타까워요. 안에 들어간 것만 보면 오메가3가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역으로는 오메가6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에는 불합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불합격. 네 번째 기타 기능성 첨가제 보시면 녹색이고 홍합 추출물 이런 게 드는 거 봐서는 뭐 관절 도움되는 성분이 들어있긴 합니다. 합격이에요. 현재까지 피쉬포독 5.5개 합격입니다. 오, 매우 좋아요. 자, 이제 라스트 파트 3 브랜드인데요. 힘내보죠. 봅시다. 첫 번째 자체 공장 여부. 와, 이 피쉬포독은 진짜 리얼 노르웨이 연어 양식 공장에서 만들어요. 와, 진짜 대단하죠. 합격. 두 번째 사료회사 연역입니다. 2004년에 피쉬포독을 런칭했고 10년 이상이 되었죠. 당연히 합격입니다. 셋째 리콜 플러스 이슈 여부입니다. 이게 피쉬포독은 리콜은 현재까지 없어요. 없으나 역시나 얘가 또 연어고 대서양 생선이기 때문에 중금속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합격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10개 기준 중에 반만 합격한 거 뭐 2개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8개 합격했습니다. 와우, 오리젠 이후 최고 점수네요. 축하합니다. 자, 7번째 바로 해외 사료에서 오랜만에 국산 사료가 나왔는데요. 풀먼이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미오입니다. 자, 그럼 아미오 홀리스틱 퍼피 한번 볼까요? 파트 1 주재료 첫 번째 고기 함량 50% 이상. 이건 안타깝게도 써있어요. 40% 이하랍니다. 불합격. 두 번째 유산균 프락토 올리고당 유산균 있네요. 합격입니다. 세 번째 주의성분 천연향 인산칼슘 보입니다. 불합격이죠. 주의성분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 반의 웹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재까지 파트 1 중에 한 가지 합격했습니다. 분발하죠. 자, 두 번째 파트 2 영양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 AFCO 기준 충족. 기준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나온 건 다 충족해요. 그래서 반만 합격 드릴게요. 두 번째 단백질 30% 이상. 드라이매트 기준으로 29.5%입니다. 이 아슬아슬한데 반올림해서 30%를 봅시다. 합격. 자, 세 번째 오메가3 함유량과 오메가 비율인데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격. 넷째 기능성 첨가제 그 면역 글로불린 보입니다. 합격. 현재까지 3.5개 합격을 했네요. 이제 좀 마지막을 볼까요? 자, 마지막 파트 3 브랜드입니다. 첫째 자체 공장 여부 없어요. OEM으로 생산합니다. 아미오. 자, 두 번째 사료회사 영역입니다. 나는 국산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13년 런칭이지만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합격. 세 번째 리콜 플러스 이슈입니다. 리콜 사례도 없고 5년도 지났는데 큰 이슈도 없죠. 합격. 자, 종합적으로 보면 뭔가 반만 합격한 거 포함해서 10개 기준 중에 총 4.5개 합격을 했네요. 반타작 실패했습니다. 아쉬워요. 자, 여덟 번째 사료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많이 익숙합니다. 바로 호주에서 왔는데요. ANF입니다. ANF 유명하죠? ANF 램 홀리스틱 퍼피로 오늘 보죠. 자, 파트 1 주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 함량 50% 이상. 안타깝게도 40% 이하래요. 불합격. 두 번째 유산균 락토바실루스 유산균 보입니다. 합격. 세 번째 주의성분 알 수 없는 생선기름, 메나니온, 셀레나이트가 보이네요. 불합격입니다. 이 자세한 주의성분은 우리 반의 웹에서 AF 램 홀리스틱 퍼피 검색해보세요. 현재까지 파트 1 한 개 합격했네요. 분발합시다. ANF. 자, 파트 2 영양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 AFCO 기준 전부 다 충족해요. 잘 만들었습니다. 영양적으로 합격. 두 번째 단백질 30% 이상 드라이 매터 기준으로 31.1%예요.
합격. 자, 세 번째, 오메가3 함유량과 오메가 비율입니다. 이 오메가3 중 EPA와 DHA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비율은 6.5대 1 정도로 괜찮아요. 이거는 반만 학교 드릴게요. 자, 네 번째, 기타 기능성 첨가제인데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염화콜린 등 많이 보입니다. 합격! 5. 영양소에서 좀 약진했네요. 현재까지 4.5개 합격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발해보죠. 파트 3 브랜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공장 여부. A&F 자체 공장 없어요. 아직도 OEM입니다. 불합격. 두 번째, 사료회사 연역. 1970년 중반에 런칭했어요. 오, 당연히 합격이죠. 세 번째, 리콜 플러스 이슈입니다. 최근 이슈 사항도 없고 리콜도 없어요. 합격! 종합적으로 반만 합격한 거 포함하면 10개 기준 중에 6.5개 합격했네요. 오, 처음에는 조금 그랬으나 갈수록 합격이 늘어났습니다. A&F 축하해요. 자, 대망의 이제 라스트에서 하나 남았네요. 대망의 9번째 브랜드, 바로 미국의 내추럴 밸런스입니다. 자, 이 내추럴 밸런스도 사료 많은데요. 그중 NID, 감자엔, 오리고기, 퍼피 포뮬라를 보겠습니다. 파트 1 주제로부터 보시죠. 고기 함량 50% 이상. 감자 오리인데 사실 감자가 더 많이 보여요. 50% 이하. 불합격입니다. 두 번째, 유산균. 유산균이 이게 사료 성분에 보이지 않네요. 불합격입니다. 세 번째, 주의 성분. 천연향, 셀레나이트 등 주의 성분이 보입니다. 불합격이에요. 자세한 주의 성분은 저희 반에 검색하셔서 LID 감자 오리고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현재까지 파트 1 전부 끽 불합격입니다. 처음인데요. 분발합시다. 네발. 파트 2 영양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 AFCO 기준 충족. 드디어 첫 합격이네요. 충족합니다. 합격. 두 번째, 단백질 30% 이상. 드라이매터 기준 25%네요. 합격. 세 번째, 오메가3 함유량과 오메가 비율입니다. 오메가3 등 DHA가 0.1% 들어있네요. 불합격. 다만 오메가6&3 비율이 3대1 정도로 좋습니다. 다는 합격. 자, 네 번째, 기타 기능성 첨가제인데요. 별도로 뭔가 좀 들어간 기능성 첨가제가 보이는 건 없어요. 불합격입니다. 현재 파트 2 현재까지 7개 중에 1.5개 합격해 있어요. 심각한데요. 자, 반전이 있기를. 마지막 파트 3 브랜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공장 여부. 내추럴 밸런스 OEM입니다. 자체 공장 없어요. 불합격. 두 번째, 사료회사 연역. 1989년에 런칭했습니다. 많이 오래됐죠? 합격. 세 번째, 리콜 플러스 이슈입니다. 5년 이내 리콜앤 이슈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합격. 그래도 마지막 연속 합격으로 최종 10개 기준 중에 3.5개 합격했습니다. 와우! 대망의 라스트, 마지막 10번째 사례인데요. 바로 미국의 테이스트 오브 더 와일드, 토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우라 줄여서 말하는 사례죠. 토우, 훈제, 연어, 앤, 고구마, 퍼피로 볼게요. 자, 파트 1 주제로부터 볼까요? 첫 번째, 고기 함량 50% 이상. 제가 직접 문의해보니까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합격. 두 번째,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보입니다. 합격. 세 번째, 주의성분. 주의성분, 천연향, 요오드와 칼륨이 보이네요. 불합격. 주의성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의 웹에서 토우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트 1 2개 합격했네요. 자, 그러면 파트 2 영양소 볼까요? 첫 번째, AFCO 기준 전부 다 충족했습니다. 합격. 두 번째, 단백질 30% 이상. 와우, 드라이매터 기준 딱 30%. 턱걸이 합격입니다. 세 번째, 오메가3 함유량과 오메가 비율인데요. 오메가3 뭔가 좀 이상해요, 솔직히. 연어 베이스 사료는 오메가3가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비율이 너무 낮아요. DHA가 0.05%만 있어요. 그리고 비율도 8대1 정도입니다. 이게 오메가6가 너무 많은데요. 또 너무 차이가 커서 불합격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단독 급여면 안 되고 오메가3 추가로 꼭 더 주셔야 해요. 자, 네 번째, 기타 기능성 첨가제. 추가로 뭐 들어간 기능성 첨가제는 없네요. 불합격. 자, 현재까지 7개 중에 4개 합격했습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브랜드? 마지막 파트 3 브랜드. 자체 공장 여부. 이 토우는 다이아몬드 펫푸드 회사 소유인데요. 다이아몬드 펫푸드 자체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합격. 두 번째, 사료 회사 연역. 토우는 2008년 이후에 런칭했습니다. 10년 이상이죠. 합격. 세 번째, 리콜 플러스 이슈입니다. 최근 5년 이내 딱히 리콜은 없지만 사료 자체가 연어 베이스 사료이기 때문에 중금속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만 합격. 최종적으로 토우 사료는
이 10개 중에 6.5개 기준에 합격했어요. 와우, 토우가 그래도 마지막에 좀 잘 장식을 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브랜드를 봤습니다. 이제 이거 보기 편하시게 한 표로 쭉 정리해볼까요? 바쁘신 분은 이 파트만 보셔도 됩니다. 짜잔! 기준을 많이 충족한 사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오리진이 9개, 피쉬포독이 8개, 웰치가 7.5개, 로이캐닌이 7개, A&F는 토우가 6.5개, 나우가 6개, 아투와 아미오가 4.5개, 내추럴 밸런스가 3.5개네요. 오, 뭔가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사실 이렇게 주재료, 영양, 그러니까 주재료, 영양, 브랜드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사실 요새 주재료만 신경 쓰시는 보호자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렇게 한 가지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보시는 게 아이 건강에 더 좋지 않나 저 개스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이제 나름 좀 해설 아닌 해설 부분인데요. 저희가 10가지 사료를 봤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우선 고단백 사료가 안 맞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중 태생적으로 고단백, 즉 30% 이상 단백질을 소화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너무 고단백인 오리젠, 웰투, 아투 사료는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사료 고르실 때 제외하는 게 좋겠죠. 또한 피쉬포독이 8개 기준 충족으로 2등을 하긴 했어요. 사실 이 피쉬보독 같은 생선사료의 중금속 이슈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라서 생선사료 급여하실 때 꼭 중금속 위험도를 생각하시고 급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생선 중 좀 상위 포식자 있죠? 연어나 참치 이런 아이들은 중금속이 뱃속에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먹는 사료 중에 좀 이렇게 최상위 포식자로 만들어진 사료가 즉 생선으로 만들었다 하면 중금속 위험은 꼭 급여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은 사료들 있었죠. 대표적으로 아까 이 10개 중에 나우, 네발, 토우 이 3개의 사료 급여하실 때는 오메가3, EPA와 DH를 꼭 보충해 주셔야 아이 건강에 좋습니다. 참고로 그 오메가3 적정량에 관해서는 여기 그 예비 수의사이신 꽃놀님의 블로그가 있는데요. 여기 오메가3 관련돼서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저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오메가3 관련된 글을 읽어보시고 아이한테 얼마나 더 첨부해 줘야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여기 링크는 하단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준 중에 그 기타 첨가제, 그 영양의 4번째 기타 첨가제 기준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료를 고를 때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관절에 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뭐 리콜 사례가 많다. 사실 이러면 경중을 따진다면 리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르는 게 맞죠. 이 10개의 기준이라고 해서 이 10개가 전부 다 같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 같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아이 상황에 맞게 뭐 고단백이 안 맞는 아이가 이 10개 기준 중에 다 맞아서 고른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상황 맞게 경중이 달라지니까 적용하실 때 꼭 이런 여부도 생각하셔서 퍼피사를 골라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10가지 기준으로 브랜드별 퍼피 사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반의 기준이고 실제 기호성과 급여 후 반응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료 고르시는데 오늘 비교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서 비교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피드백 좀 주세요. 이 기준은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퍼피 사료 관련해서 더 궁금하고 묻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분석 중 빠진 사료 계속 말씀해 주시면 추가 보완해서 제가 댓글을 달거나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다행이었을 텐데요. 어쨌든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바늘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